예,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도 며칠 안 남았죠. 예, 31일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10월 마지막 날 그러면 젊은 분들은 요새 할로윈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어제도 주변 가보니까 이런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던데, 대신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이용인가요? 그 10월의 마지막 밤을 예, 그 노래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10월 마지막 되면 이제 낙엽 모아서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했었어요. 그죠? 예전에. 야, 어제 좀 다행히 이제 미국장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방송으로 제가 어제 그 종목 하나 드리면서 이제 상따 비슷하게 드리면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불안해하는 분이 아직 계신 것 같아서 그 관련 내용을 따로 짧게 녹음해 둔 게 있으니까 그 상따 요 관련해서는 한번 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날씨들이. 항상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뭐 그래 군더더기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도 일주일간 계속 정리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그 노력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그래 도움이 뭐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그랬죠. 시장에 약간 흐름을 좀 변화를 캐치를 해서 뭐 대형주 위주로 돈이 좀 들어오고요. 싼 한국, 저렴하다, 오래, 깊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드리면서 한 2, 3주간 매매를 거의 안 했죠, 저희가. 그죠? 시장 얘기 좀 쉬었습니다, 솔직히. 장이 좀 불안하고 여전히 현금 30% 들고 있는 거를 계속 고수하면서 들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현금을 좀 썼어요. 예, 그 목표방에서는 한 20% 정도 썼고요. 단계방에서도 종목을 한 두 개 정도 드렸습니다. 자, 고유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미국 장을 잠깐 떼어놨는데 어제 장 보셨나 모르겠지만 애플이 7% 올랐어요. 애플이 7%. 애플이 시총 제일 높은, 전 세계 제일 높은, 물론 아랑코 빼고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니까 중동에. 애플이 전 세계 1등 시총 종목인데 이 한 지금 몇 조, 한 3조 달러 좀 덜 되죠.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한 7% 올랐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은. 그 진짜 어제 하드 캐리했다. 이 미국 빌빌거리는 이 시장을 애플 하나 시총 1위 얘가 하드 캐리했다고 사실 봅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버스, 메타죠. 옛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알파벳, 뭐 테슬라도 지금 약간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돈들이 다 몰리고 미국의 나스닥 빅테크가 최고다. 뭐 그냥 안전자산이자 성장자산이다. 온갖 얘기 찬사를 듣던 애들이 올해 보시면 처참하죠. 네, 진짜 처참합니다. 미국 나스닥이 한 33% 떨어졌거든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70%, 80%씩 떨어졌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소비가 타격을 받고 있고 이 빅테크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서 프리미엄 받던 것들이 진짜 온라인 광고도 지금 한계를 느끼고 하다 보니까 막 미친 듯이 떨어져요. 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경기 관련해서 타격을 받는 게 보통 한 6개월, 8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3월 달부터 사실 금리를 올렸어요. 3월 달 보이나? 2월 말에 전쟁이 터졌어요. 2월 27일인가 4일인가 터졌고. 그때 3월 달 FMC에 25bp를 올리면서 이제 미국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렸죠.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 75bp를 연달아 3번, 4번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정시는 그래도 우리나라 나스닥은 올라갈 거야, 괜찮을 거야 해서 6월 달에 이제 9.3%, 9.5% CPI 고점 찍고 우리 7월 달, 8월 달에도 반등을 많이 줬어요. 이때는 나스닥에 애플뿐만 아니라 많이 딴 것도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실망감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제가 야 그래도 금리 나오면 여전히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으실 테고 제 현금 30% 확보했던 게 유럽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왜?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14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파열음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중국이든 전부 다 오히려 돈 쓰면서 미국이 미친 달러에 대놓고 동맹이지만 이쪽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동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외환 보유가 틀어쓰면서
자기네 환율을 미친 듯이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연준은 사실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연준은 야 그렇지만 그냥 달러 올릴 거야, 금리 올릴 거야 해서 계속 올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봤던 게 뭐냐면은 달러가 고점에서 잘 안 올라가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달러 금리를 기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이거든요. 자, 보세요. 9월 말에 이게 114를 찍고요. 또 여전히 뿅망치 들고 야 안 돼, 금리 계속 올릴 거야 하면서 했는데 달러가 올라가다가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영국에도 막 터지고 뭐 일본도 불안하다 그러고 하다가 113까지 가다 꺾였어. 이게 차트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달러가 114가 사실은 이게 2020년 IMF 터졌을 때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일 많이 올라온 수치거든요. 이 미친 달러 때문에 전세가 난리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꺾여서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금리 이것도 보세요. 이 고점 물론 4%제 기준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약간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4.25, 4.3이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는데 이게 4%까지 빠졌다고요.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준이 지난주에 일본과 전격적으로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아. 일본이 그때 전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랬고, 연준에 대해서 하여튼 그때 뭐 재무부나 연준의 그 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딜이 있었어. 약간 변화가 있었어.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큰일 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였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비달러권에서 하는 것들을 살짝 그냥 두고 보는, 애들이 좀 달러 같은 거를 고수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간선거 전에 뭔가 변화가 올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거든 사실은. 중간선거 지나면 이제는 인플레 잡겠다, 달러 고수해서 우리나라만 치중하겠다, 딴 나라 몰라, 우리 미국 국민만 잘해줄 거니까 펴주세요, 이런 걸로 이제 정치 스탠스를 가져갔었는데, 이 변화가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 나라도 큰일 나게 생겼거든. 미국 자체가 피해를 받게 생겼거든 사실은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미묘한 변화 생겼고, 대형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친 비싼 달러가 싼 자산 전국에 있는 전 글로벌적으로 있는 것들에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 우리나라 한국이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그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변화가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형주가 외국인이 계속 사, 달러는 살짝 꺾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달러랑 금리가 고점을 치면 이제 이 비싼 달러로 싼 자산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IRA 법안에 대한 보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시장을 보고 종목을 드리고 현금 갖고 뭐 이제 주식을 좀 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없이 대충 찍는 거 사실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팍팍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그널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7월달, 8월달에 이 지수가 한 20% 올랐거든요. 한 3,600이 한 4,300까지 왔었는데 이미 애들이 10% 이상 올랐어. 한 3,000 S&P 500 기준이니까 한 3,500에서 3,900이니까 10% 올랐잖아요. 근데 또 이게 7, 8월달처럼 이래 오를 거냐? 이렇게는 사실 안 봐요. 제가 정치적으로도 얘기 드리고 뭐 달러 금리 얘기 드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를 풀어놓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잖아 사실은. 이번에 11월달 다음 주죠. 벌써 FOMC가 나올 텐데 75bp는 확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 금리에 반영은 돼 있지만 그 다음에 12월달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인 거거든. 그 다음에 11월 8일날 그 다다음 주죠. 이제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제 드렸던 거나 현금 비중은 단기로도 팔 수 있습니다. 앞에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기로 드린 종목도 단기로 제가 수익보 팔 수 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여차하면 또 팔아서 현금 30% 확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좋게 봐요. 그냥 싸요. 싸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싼 가운데 변화가 생겨야 돼요.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그 변화로 보는 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제가 계속 조심해 드렸죠. 그냥 계속 이게 2200, 2150에 됐을 때 혹시나 터지면 20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때도 계속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한번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그 달러 꺾일 때 그 환율 관련 제가 261260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삼성전자에 큰 변화가 왔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제가 오히려 장이 안 좋고 금요일에 쉬는 날은 불구하고 매수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적인 분위기에 시그널 변화를 보고 제가 드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현금을 좀 써서 제가 단기로 종목을 드렸던 것들은 단기로 대응해드리면 돼요. 네. 그리고 현금 비중 언제든지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시고 시장을 좀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은 지금 연준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 해서 11월 2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는데, 수요일 맞나? 그쯤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해. 그래서 미묘한 변화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미묘한 변화, 계속 달러 달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조금 변화를 감지했었고, 연준이 저는 변화가 되고 있다 봐요. 그게 이제 달러 금리가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 드라마티하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때 유가가 WTI 그때 130불 찍고 이게 지금 80불까지 빠졌잖아요. 그렇게까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금리랑 달러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는 날이 중요한 거고요. FMC가 이제 있고 중간 선거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제가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있다. 미친 듯이 뻥방치 막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있다고 변화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게 사실은 시진핑이 3년임 한 게 지난주 주말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근데 얘들이 이 태자당이나 자기가 견제 세력을 따지면 야당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다 없애버렸어. 한 명도 안 남겨뒀어요. 그냥 공산 독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7인의 상무위원도 다 자기 편 만들어버렸어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 옆에서 딸랑딸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앉혀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사실은 아직 계획경제다 사회주의 경제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못 들어가요. 중국도 상해 심천지수가 A와 B가 있는데 A는 자기 자국민들끼리 하는 거고요. B가 사실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포션을 준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중국 상해 A죠. A는 그냥 빠졌어요. 독재하고는 빠졌는데 B는 미친듯이 빠졌죠. 보세요. 미리 감지를 하고 이번 주에 또 빠져 보면 외국인들 확실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만들어놨던 홍콩 시장 이미 약간 맛이 좀 갔죠. 중국 미국 패권 전쟁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맛이 좀 가 있었는데 지금 ELS 되게 말이 많잖아요. 홍콩이 워낙 많이 빠져서 홍콩 H 보세요. 지금 이게 언제적 지수냐면 2008년 지수예요. 2008년 서프라임 10몇 년 전의 지수랑 같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이 정시라는 게 돈의 흐름이 가장 빠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산 독재가 이제 불확실한 거야. 야, 이 나라에 있다 공장 넣고 투자했던 것들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상무위원들 되고 나서 이 공산 독재에 대한 불확실성, 이 독재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기업 다 조져버려요, 사실은. 그게 사실 무서운 거거든. 작년 말에 알리바바 같은 거 시진핑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실은. 너네들이 왜 돈을 그래 많이 벌어? 우린 공산국가인데. 이러면서 공동부유 모두 다 부자롭게 하자면서 위에 있는 애들 막 끊어내기 시작한 거죠. 부자들, 부자 기업들. 그런 것들이 세계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기로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요 근래 들어서 아니다. 그래도 홍콩 괜찮다. 우리는 위안화 방어할 거고 우리나라 기업 경제 살릴 거야. 라고 물론 방어에 나섰죠. 중국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신뢰는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걱정했던 제로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서구권에 만들었던 그 백신 안 써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물백신 쓰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안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런 면이 사실은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 물론 저는 오히려 중국이 크다란 덩치가 금융적으로 크게 폭발한다. 이런 확률을 되게 낮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영국 같은 이런 거 자유시장으로 맡겨놓은 것보다 이 독재 국가인 공산이나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는 이게 물론 부동산이 물론 문제긴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 봐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보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라. 이미 정시 같은 거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영국은 이제 뭐 난리 났죠. 뭐 트러스 총리 사임하고 그때 말했던 튀랑 그냥 오프하고 그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까 말했던 달러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정책 쓰는 게 똥망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때문에 나오는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케이스예요.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경제라는 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치도 새롭게 바뀌어서 조금 신기일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또 파운드나 유로화 같은 것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나왔던 게 완전히 꼴 보수죠. 파시즘 같은 물론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그렇듯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약간 완전하게 바뀌었죠. 바이든 만나자. 뭐 지금 말은 또 그러다가 핵으로 막 겁을 주다가 핵무기 안 쓸게.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 그 말이 왜 그러냐면 한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올겨울에 안 추워요. 올겨울에 안 춥습니다. 목을 줘야 되는데 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때 뭐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에 제가 이란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러시아가 지금 약간 똥줄이 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휴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단하지 못하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러시아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에 되면 11일부터인가요? G20으로 정상회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립니다. 발리에서. 그때 또 정상들이 모여서 뭔가 뒷수습 내지는 국제 공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체인 외국인 수급 봤을 때 꾸준히 괜찮아요. 그 중에서 뭔가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는 제일이지만 제가 2차 전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없어. 딴 거 보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삼전이 사실 또 출렁거렸죠. 반도체 쪽도 된다 안 된다 뭐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기준을 잡아가면서 뭐 어제는 전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EU가 이제 또 바이든이 또 말을 좀 바꿨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 나라께 더 중요하다. 마이크론을 더 집중 공략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삼전이 좀 떨어졌고 삼전이 또 약간 치킨 게임. 그냥 가격을 안 내려요. 그런 나머지 랜 같으면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우리나라 물론 하이닉스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이틀 또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런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나스닥에 따라갔던 디지털 자산이라 했던 비트코인이 19K가 아니라 이제 20K로 한 단계 올렸어요. 이 말이 뭐냐? 아까 말했던 이 비싼 달러가 적은 시장이지만 이 신자산인 코인 쪽에도 조금 저는 들어가고 있다 봅니다. 여전히 저는 장기적으로는 코인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개별 코인이 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 이게 지금 빗썸이 그때 뭐였죠? 그 코인 완전 박살나고 난 후에 계속 안 됐었어요. 신규 코인 상장이. 근데 지금 지난주에 체인이란 게 됐고요. 이번 주에 갤럭시아가 새로 됐습니다. 보시면 나와요. 진짜 간만에 상장된 거고 얘들이 아무나 이제 ICO 상장시켜 주지 않겠다. 이런 걸 계속 천명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 보안 장치를 만들고 소비자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물론 디파이 정신에 미배됩니다만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워낙 큰 게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정작용을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얘기 드렸던 뭐 2주 안에 상장이 싸이월드 관련 코인이 상장될 거니까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실은 주식이 주는 아닌 것 같아요. 흐름 봤을 때는 살짝 그때 반등을 주면 뭐 주식 관련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 테마는 지금 제가 2차 전지만 계속 사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형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중기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LG 화학도 제가 좀 더 드렸고 요번에 삼성 SDI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사실 LG 화학을 SDI 같은 흐름을 보고 좀 드렸는 게 있는데 물론 LG 화학도 그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SDI가 사실 지금 이 무거운 게 시총 5위짜리거든요. 시총 5위 맞죠, 애들이? 시총 5위짜리가 한 20% 올라버렸어. 한 일주일 만에. 한 60만 원짜리가 72만 원 갔어요. 딱 20% 올랐죠. 이것도 사실은 LG 엔솔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2차 전지 2위가 삼성 SDI입니다. 3위는 SK온인데 비상장이에요. 관련된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막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없으면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DI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SK 온도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분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사상 약간 오르고 있어요. 아직 제가 종목 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아요. 이게 대응주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LG 화학 떨어졌다 다시 플러스권 돌았었죠. 이게 대응주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거 외에 포스코도 있어요. 이 무거운 포스코. 저는 이것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철강은 사실 옛날엔 정말 산업의 쌀이었지만 이게 지금 철강 산업이 약간 사양 산업 돼버렸잖아요. 지금 안 좋잖아요. 전 세계 경기나 침체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성장 동력을 사실 2차전에 갖다 붙인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 좀 기대하면서 저는 포스코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종목 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제 금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모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 언젠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고 돈이 가장 많이 몰리면서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장세예요.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태조 이방원 그때 7, 8월달 반등 줄 때 말이 많았죠. 예, 조선 그 다음에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원전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2차전지밖에 안 남았어요. 딴 것들 다 빠졌습니다. 그나마 뭐 태양광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긴 한데 기관들 사는 거다 보니까 전 잘 안 들어요. 변덕이 심해서. 2차전지가 지금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제가 뭐 반도체,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우리 갖고 있는 개별주 있죠. 그 다음 엔터 지금 SM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엔터는 한류 때문에 그래요. 한류 때문에. 하지만 저는 SM이 제일 좋게 보여요. 여전히. YG나 뭐 하이브도 있고 JYP도 있지만 요번에 그 이수만 회장님 관련 지분 관련해서 굉장히 붙었잖아요. 6천억 정도 된다 보는데 이제 그런 거 이런저런 거 다 까지더라도 지금 밸류로 봤을 때는 엔터 중에 SM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싸고 앞으로 반등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 저는 조금 반등을 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에 사실 분들은 저점에서 사시는 게 저는 이제는 좋게 봐요. 현대모비스 같은 게 좀 올라오고 있죠. 이미 좀 티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말씀드렸던 시장은 좀 좋아진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 따른 제 얘기였고요. 손 좀 푸는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제는 매매를 드리면서 손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보셔도 돼요. 자, 종목은 이번 주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개인분들이 많이 지쳤어요. 실제로 제가 뭐 종목 얘기 드리고 뭐 바꾸라 말씀드려도 마인드가 지키고 있어 솔직히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도 야 이거 종목 나왔다 사자 우 이렇게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틸렉스는 단기 방향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개별 바이오라 해서 매수를 이때 좀 드렸었나? 하여튼 때 한 6월 달에 돈이 들어왔어요. 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 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으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7,900원대, 8,000원대 손절시켜 드렸어요. 단기 반등 줄 때 손절시켜 드렸고 절반 남았습니다. 남았는 거 가지고 이 돈들이 움직일 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제가 2번 말씀드렸죠.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추매를 드리려다가 어제 2차전지 주도주로 드렸어요. 하지만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뭐 돈 좀 많은 분들은 뭐 좀 사신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7,000원 올리고 이제 8,000원, 9,000원, 9,000원까지 저는 가리라 저는 봅니다. 일단 흐름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 모두가 안 바뀌면 이렇게 안 돼요. 돈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개별 수급주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산내에서 한 1, 20%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계속 제가 박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지금 그때 6월 달에 빠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 보시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샤페론 관련해서 움직이고 샤페론 아직 돈이 안 빠졌어요. 샤페론 아직 돈이 안 빠졌고 아직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먹든지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고 2차 전지가 지금 숨겨두고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 개별 수급주에 2차 전지가 숨겨둔 재료인데 그거를 분명히 한번 써먹을 거예요. 그때 되면 저는 이렇게 된다 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비중 드린 거
조금 들고 가자고요. 확률은 90%로 봐요. 예. 뭐 10%안 되면 제가 또 매매해드리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어제 매매를 좀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금양, 제가 이제 단기방 목표방 다 드렸어요. 목표방 하나밖에 안 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사실은 제가 에코프로는 지주사예요. 제가 단기로 한번 단기방에 매매 한번 했었죠. 하고 지금 빠졌는데 안 드렸던 이유가 얘는 조금 쉬는 것 같아. 하지만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회사죠. 얘가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11만 초반에 드렸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LG화학처럼 2차 전지 비중을 좀 더 늘려드린 겁니다. 현금을 써서. 그리고 금양, 이거는 뭐 우리 그냥 진짜 정말 좋은 주식이죠.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어제 이게 물량을 돌파하면서 제가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앞에 찍어드렸던 상가 따라잡기, 상따 관련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제가 드릴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손이 근질거리고 지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안 주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쉴 때 쉬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짜잘하게 들어갔다가 장난치는 게 물리면 그냥 머리만 아파요. 현금 들고 그냥 우리 거 지키고 기준 지키고 지금 한 2, 3주 쉬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장 안 좋을 때 큰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외국인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걔들은 그냥 찔끔찔끔 뭐 하루에 몇 천억, 천억, 이천억 살 수 있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되고 시기 돌아올 때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고 기다리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방송에서. 그리고 차별화 장세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차별화는 이제 아시죠?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자, 개인들이 뭔가 했을 때 따라가야 되고 안 될 때 뭐 손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단타개미들이 많으면 팍팍팍 움직여요. 자, 근데 지금 6월 달에 엄청나게 틀렸다 말씀드렸죠. 요번에 9월 달도 다시 많이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6월 달만큼은 안 틀렸습니다. 6월 달에 아마 6조 정도 시중에 틀렸을 거예요. 6조 맞나? 5조 정도? 요번에는 한 3, 4조 틀렸을 거예요. 그때 많이 틀고 지금은 틀어도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지수가 덜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 사실은요. 왜냐하면 뭔가 터져도 손절 칠 애들이 별로 없어. 왜? 그냥 중장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많이 틀리고 자체적으로 또 비중을 많이 줄였고, 이렇게 사실 9월달, 10월달을 지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사고 싶잖아요. 이게 가네? 이게 새롭게 괜찮게 올라가네? 그러면 신규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딴 걸 팔아야 돼. 그래서 팔아서 사야 돼요. 이게 차별합니다. 왜? 팔아서 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팔아야 되죠. 그러면 더 떨어져요. 되는 건 올라갑니다. 그렇게 더 차별화되고 양극화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수급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실제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가 물론 올라가면 또 개인들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더 편하게 종목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안 좋은 거 팔고 좋은 거 옮기시라, 이 얘기를 한 달 전부터 드렸잖아, 사실은. 그죠?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싸다고 물타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가는 것들이 더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씀 못 들어요. 그때는 올라갔기 때문에 사지도 못한다고, 사실은. 자, 그리고 제가 261260, 이게 이제 환율 관련입니다. 우리가 환율을 1,400원, 1,500원 사이에서 현금 여유 있는 분들은 모으자, 지수랑 환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화요일날 말씀을 1,몇백 원대 한번 드렸어요. 이때인가요? 이때 좀 올라갈 때, 그렇죠. 이게 제가 5,860원인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제 아는 형님이 그때 사셨기 때문에 5,860원이 그때 1,440원 찍을 때예요. 그 전에 고가가 1,445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달러나 금리의 변화를 보고 이때 말씀을 한번 드렸고, 실제로 그때 매수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410원까지 빠졌죠. 이거 왕 사는 건 아닙니다. 왜? 매크로는 뭐 그렇게 팍팍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변화를 보자고요. 하지만 이어 사는 것들은 내년 하반기에 보면 지수든 이쪽이든 저는 수십 불 이상 수익 볼 수 있다. 매크로 투자는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드리면 이것도 하나 따로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00년도 회사를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 들어와서 2001년부터 2004년이 제일 힘들었어,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때 2000년에 들어가자마자 한 7천만 원 손해 본 거 말씀드렸죠. 그냥 여름휴가 갔다 오니까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근데 이때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올해 주식을 살 게 아니라 그때 채권을 산다든지 기다렸다 주식을 샀으면 되는데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때 정말 채권쟁이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받고 이때 채권 벌어서 부동산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끼리 모이면 채권팀, 주식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렇게 채권을 사고 부동산 옮겨가셨던 분들이 진짜 인생에 그냥 위너입니다. 위너. 특히 서울 사신 분들은 진짜 위너죠. 못 이기죠. 끝난 거죠. 수십 년을 그냥 번 거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시기가 그때만큼 물론 등락은 아니겠지만 올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예, 금리가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주식도 기회가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몇 년 기다리면 부동산의 저점이 또 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저점 올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으로 돈 벌어 놓자. 예, 채권 같은 걸로 해서 뭐 캐피탈 게인 같은 걸로 해서 돈 벌어 놓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00년 초반의 어떤 흐름이 좀 반복되지 않겠냐. 전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방송 한번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 드리잖아요. 주식은 뭐 부동산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돈 많은 주위 분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부동산 파신 분들이 뭘 사야 되느냐 다 고민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큰 흐름 보신 데는 그런 거 가끔 말씀드릴 때 한번 제 말씀 들어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내용들이 절대 짧진 않아요. 좀 그 나름대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말에 할로윈을 즐기시든 이용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을 즐기시든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